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전설 속의 나라였습니다. 가본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거기에 그 북쪽에 그 사람이 못 사는 추운데 사람이 산다는 것도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고대 그리스 항해자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이쪽에 철기가 많이 나가지고 무역은 옛날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지중해권과 무역은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전설 속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 알비온이었습니다. 알비온은 지금까지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는데 하얀 돌을 갖다가 알발레스터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알바라는 것이 뭔가 흰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아마 처음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도버 해협에 있는 흰 절벽을 보았기 때문에 흰 절벽의 땅 또는 흰 돌의 땅이라고 해서 알비온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알비온의 문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그 알비온의 선사시대 사람들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이 거대한 고인돌인 스톤헨지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거성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인들 이 문화에 대해서 알려진 게 굉장히 별로 없기 때문에요. 영국인들이 이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강화도 가도 고인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인돌보다 훨씬 더 큰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구조가 잘 안 보이는데 컴퓨터로 다시 재건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대체로 학계에서 추정하는 거는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첫 시공이 됐고 그 다음에 2600년에 확장 공사를 했고 기원전 2600년에 그 다음에 기원전 2300년에 두 번째 확장 공사가 있었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보지 아마 제사를 지내는 곳이나 점을 치는 곳으로라고 추정은 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화하지 않았는지 그냥 버려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옛날 글자가 없던 시대의 유적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고 이런 곳으로 많이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우리도 만약에 그냥 서울 밖에 나갔는데 이런 게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그런 상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창조됐는지 모르는 물건들이 굉장히 영국 각지에 널려 있고 이것이 옛날에 영국의 선사시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건 확실한데 그 사람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다녔고 어떤 언어를 썼고 무슨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로 속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영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것은 라틴어를 쓸 줄 아는 로마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부터예요. 처음으로 여기에 넘어온 사람은 이분이고요. 자주 보는 분이죠. 세계사 속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장군이고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프랑스 역사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리아족들한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갈리아족은 지금 프랑스, 영국 이쪽에 분포돼 가지고 살고 있던 어떤 민족의 이름인데 이 갈리아족들이 로마를 자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가 이 사람들의 이 갈리아족들의 심장부를 공격해가지고 소탕을 해버리겠다 그러고 이제 군대를 끌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갈리아 전쟁기라는 거대한 역사책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갈리아족들이 이게 옛날에는 부족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시족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연맹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네를 치면은 이쪽 연맹이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얘네를 치면 또 이쪽에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프랑스 북쪽 끝까지 다다랐는데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애들도 켈트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다 건너에 있는 애들이 어떤 종족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프랑스 북쪽에 있는 종족하고 이쪽에 있는 종족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부족 그 관계가 이렇게 시족 관계가 결혼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저 부족을 갖다가 브리튼족이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저 바다 건너의 섬을 갖다가 브리튼족의 땅이라 부르자. 그래서 브리타니아라는 섬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이름이 헷갈리는 게 UK도 있고요. 잉글랜드도 있는데 거기다 브리튼까지 있어요. 제가 영국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브리튼은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잉글랜드하고 웨일스까지 합치면 브리튼이래요. 스코틀랜드까지 합치면 UK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북쪽까지 합치면 아까 그 풀네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브리타니아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타니아라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평정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거기가 큰 땅인지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민족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일단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배를 타고 진격해가지고, 그 당시는 배가 조금 해서 풍랑이 불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조금 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항구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템스강이라고 부르는 강 쪽을 조금 타고 들어가다가 그 안에다가 기지를 세우고 그 기지 이름을 런더니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런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브리타니아라는 땅에 첫 번째 도시가 생기게 돼요. 이 첫 번째 이 시대에 이제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요,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죠. 사방팔방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뻗어나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브리타니아의 아래 지방, 여기 보면 룬도니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런던의 옛날 지명이 써 있고요. 이 브리튼의 남쪽, 지금 우리가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은요, 모조리 로마의 일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인들이 아까 런더니움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여기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이 부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족을 치면은 여기가 사돈이고 또 저 부족을 치면은 이쪽이 사촌이고 이 부족을 치면 여기는 삼촌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한 부족씩 먹어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면은 기원 후 43년부터 80년대까지 끊임없이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그 군대에 갔을 때, 왜 우리 이제 군대 가가지고 왜 몇 사단 그러면 망했다 이런 거 있거든요. 남자분들 잘 아시죠? 한 자릿수 사단 가면 망한 거 됐잖아요. 그죠? 제일 힘든데, 제일 전방. 로마인들이 딱 징집영장이 나왔을 때 저기 가면 못 돌아오겠구나 했던 데가 어디냐면 브리타니아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왜 계속 싸우는지에 대해서 로마의 일반 사람들은 회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가 그 섬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데 가가지고 으슬으슬한 데 가가지고 죽어야 되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비옥한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한 로마 장군이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이제 처음에 그 로마인들이 브리타니아에 들어갔을 때는 군대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 중에서 이제 부족들이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를 싫어하는 부족이 얘네가 있는데, 이 부족을 싫어하는 애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무기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치라 그래요. 걔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페드럴이라고 불렀었어요. 라틴어로. 지금 우리 연방 할 때. 그래서 페데라티라고 부르는 그 로마 편의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로마 편의 부족 중에서 가장 힘을 잘 쓰는 부족, 제일 크고 강력한 부족이 이케니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이케니의 추장이 나중에 로마한테 약속을 지켜라, 너 우리 독립 보장해준다고 그랬는데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로마인이 자기네 페데라토였던 그 부족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부족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남편을 매질을 합니다. 아직 남편이라고 만드는구나. 부인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 추장을 갖다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로마한테 반항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로마에서 강제로, 그 다음에 왕이 폐위되면은 그쪽에 이케니족들의 법도에 따라서 상속이 돼야 되는데, 그 상속권을 갖다가 로마가 뺏어가가지고 자기네 병사들한테 나눠줘요, 땅을. 그때 원래 그 상속을 물려받았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케니 추장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부디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의 첫 번째 말하자면 애국 심볼이에요. 프랑스로 치면 잔다르크 같은. 그죠? 그래서 이 부디카라는 분이 이제 그 이케니 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걸 갖다가 다시 모아서 로마랑 끈질기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상징들이 이제 유럽인들한테 중요하냐면요, 유럽은요, 대체로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다 같이 자랑스러워해요. 그게 아시아와의 조금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네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고 그 후예라고 대체로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솔리니와 싸우고 있을 때 영국이, 그죠? 무솔리니 이탈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로마 제국의 후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누구를 꺼내냐, 사가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사람을 꺼내서 무솔리니는 쳐들어오는 카이사르와 군대와 같고 우리 영국인의 정신은 이 부디카의 정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프랑스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줄리우스 카이사르한테 저항했던 전사, 벌싱게토릭스라는 전사 있죠.
그 사람도 2차 대전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던 사람이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랑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주의의 원흉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벌싱게토룩스의 후예다. 그래서 꺼내든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조각이 상당히 새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꼈던 그 선조가 아니고 그죠? 갑자기 이제 꺼내든 그런 거죠.